이번 시간에는 지방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에 정부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방 조직이 있다 해서 반드시 지방세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요. 대한민국에도 처음부터 지방세가 있었던 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지방세가 도입되게 된 거죠. 그 전에 어떻게 했나요?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거두고, 그래요. 세금을 지방에 나누어 주었죠.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현행 헌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게 되었죠. 현행 헌법은 언제 생겼나요? 1987년도에 제정이 돼서 1988년에 시행되고 있죠. 볼까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문은 제117조에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요. 제118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요. 지방의 많은 그래요. 지방의 고위공직자를 선거로 뽑게 하고 많은 권한을 주었죠. 그래요. 세금을 거두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죠. 근데 그러면서 지방세가 생긴 거죠.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볼까요, 지방세? 그래요. 한국인 지방세법이 있죠.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 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두고 또 국세가 있다 했죠. 지방세와 구별되는 국세가 있죠. 지방세는 국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지방세가 나중에 생겨서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국가와 중앙정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중앙정부를 국가라 생각하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국세라고 하는 거죠. 국가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국세청에 나와 있는 거죠. 한번 세금 체계를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요. 중앙정부가 국방, SOC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징수하는 국세와 그래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교통, 복리후생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한국은 일단 국세와 지방세로 구별하죠. 원래는 중앙정부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이게 정확하겠죠. 중앙정부를 국가라 생각해서 그런 거죠. 중앙정부는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죠. 국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와 내국인의 소득이나 거래에 부과되는
내국세로 구분되면 노국세는 또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된다고 하죠.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3항에서는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내국세의 징수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며 관세는 관세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은 세 개가 있다죠.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있는 거죠. 정부 조직들을 볼까요? 대통령이 있고, 세금을 어디서 거두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있고, 그렇죠. 여러 부가 있죠. 뭐 기획재정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이 국세청이 있죠. 국세청, 기획재정부 안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있죠. 국세청, 관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했죠. 조달청은 뭘까요? 돈을 거뒀으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에서 구매한다 했죠. 정부도 여러 가지 뭐 계약 같은 걸 체결할 수도 있겠죠.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 하면 되겠죠. 뻔한 거죠. 그래요.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서 거둔 세금을 나누어주면서 다른 정부 조직들은 그래요.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또 인적 토대에게 임금을 지불하겠죠. 봉급을 지급하겠죠. 임금과 봉급을 뭐 구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뭐 이러한 구별이 뭐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뭐 그렇게 그런 걸 일일이 검토하면 힘드니까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뭐 구별해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방 정부가 어느 정도 그래요. 쓰고 있는지 볼 필요도 있겠죠. 일반 정부 재정 수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다 포함하고 있죠. 중앙정부는 수입이 한 527조 되고 지출이 481조예요. 2018년도 거예요. 2018년 이후에는 조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열린 재정 들어가 보니까 2018년까지 있고 2019년도 것만 해도 검색하니까 안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요.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지방세는 어떤 게 있는지 봐야 되겠죠.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세는 뭐 부동산,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 선박 뭐 이런 뭐 광업권, 어업권 그래요. 이런 걸 취득할 때 부과한다죠. 재산에 부과하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 그래요.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또 세금을 내는 게 등록 면허세겠죠.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부분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뭐 대충 보면 알죠. 레저세. 또 레저세라는 것도 레저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 갖고 해야된다. 항공마사회법, 뭐 경마 이런 도박할 때 세금을 붙인다 이렇게 돼 있죠. 승차 투표권, 승마 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 작성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레저세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도박할 때 붙이는 세금이라 하죠. 도박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 그랬죠. 정부가 도박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도박을 장려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사적 영역에서 도박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웃긴 거죠.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고 위가 똑바로 해야지 아래에도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세금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마사회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마사회도
누가 하나요? 그래요. 아마 정부가 세운 어떤 뭐 공기업에서 하겠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담배 소비세, 담배도 세금 붙죠. 담배 관련 파이프 담배, 역 관련 강령, 담배 소비세가 있어요. 제조자가 납부한다고 하죠. 수입 판매업자도 공급자죠. 공급자가 징수한다 하죠. 일종 관련은 20개비당 1,700원 이렇게 지방 소비세로, 담배 소비세로 걷는다고 하죠.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 했죠.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이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했죠.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공급자도 이 경우는 이제 담배는 다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죠. 공급자는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가요? 그 담배를 피는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지방 소비세는 뭘까 볼 필요 없겠죠. 지방 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충용한다. 이게 뭘까요? 부가가치세겠죠. 그럼 추가로 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부가가치세 10%는 한 10% 되죠. 이거를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요. 대략 한 75대 25 정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요. 뭐 이런 건 바뀔 수도 있겠죠. 주민세는 뭔가요? 일종의 소득세겠죠. 개인의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 그 정도면 안 되죠. 사업소분이 있고 소분이 있고 그래요. 기업에도 부과한다. 뭐 그 정도 알면 되겠죠. 지방소득세. 그래요. 소득세를 거두는데 또 지방소득세가 생겼죠. 또 대충 봐도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보이죠. 한번 볼까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법. 그래요. 하여튼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요. 이거는 보니까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지방소득세 한복계 86주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요. 소득세와 법인세는 어떤가요? 국세로 분류되고 있죠. 중앙정부 세금. 그걸 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지방소득세도 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새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재산세. 추가로 더 세금을 부담하는 거죠. 이 지방소득세는. 재산세. 제105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 부과하고 있다고 하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동차세. 그래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역시 재산이죠.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지역자원신설세 2011년도에 제정됐다 하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보존자원 보호 보전, 환경보호 개선 뭐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고 하죠. 새로 또 세금 부과한 거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고와 같다. 부동산 기계장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시세의 납세의무자 이런 거 하지 말아 했죠. 상품 거래할 때 세금 붙이지 말아 했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내는데 또 이렇게 세금 걷죠. 레저세 납세공자, 담배 소비세 납세공자. 쭉 살펴봤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나요? 수많은 별도의 세금들이 그래요. 세금들이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저런 또 세금 걷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요? 한국에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실패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고, 또 두 번째는 뭔가요? 한국에서 최근 30년간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더 벌어졌나요? 좁혀졌나요? 많이 벌어졌죠. 그전에는 그렇게 지방과 수도권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크게 많이 벌어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한번 그 발전해보라고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더니만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의 세금 부담만 더 크게 만들고 그래요. 발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세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엄청나게 많죠. 지방세도 많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별별 게 다 있죠. 그래요.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항목 저런 항목 만들면서 세금을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필요한 걸 찾으면 무척 많겠죠. 필요한 걸 찾아서 그래요.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필요하다 그 종목과 세율은 그래요. 법률로 정한다 하죠. 필요하다 해서 종목을 정하고 세금 부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정 기간 사회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일정하죠. 이 소득은 그래요. 다양하게 쓰이죠. 다양하게 쓰이는데 기업의 소득 구조가 이렇죠. 그래요. 작업수단 투입 비용이 있고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또 법인세도 있죠. 이런저런 명목으로 기업에 막 세금을 부과해요.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럼 세금이 계속 커지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은 어떤가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일정 기간 소득이 있죠. 생존 소득선이 있다 했죠. 사람은 생존 수단을 구매하고 욕망 추적 수단을 구매한다 했죠. 또 그 외에 살아가기 위해서 소득 획득 수단에 비용을 투입할 수 있죠. 세금이 자꾸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를 자꾸 줄여야 되죠.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세금을 붙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생존에 위협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세금은 세금이 자꾸 커지다 보면 그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업이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안 좋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요.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국회가 정해서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헌법을 허접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죠. 일정 기간 부과하는 세금은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기업이 일정 기간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클 수 없다. 당연히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득의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되죠. 근데 이걸로는 안 되죠. 그래요. 소득의 범위 내라 하면 기업 활동 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세금을 거두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문장에 들어가야 되죠. 소득의 범위 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을 어렵게 할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생활을 어렵게 할 정도의 세금을 부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고대에서 이 조항을 어기면 어떻게 됐나요? 폭동이 일어났죠. 그래요.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최대한 낮아야 하고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할 정도의 세금을 기업에게 부과할 수 없다. 당연하죠. 삶의 터전이니까 세금을 최대한 낮게 해야 되겠죠. 거두지 않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낮아야 되겠죠. 그래도 혹시 뭐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긴급하게 재정이 필요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가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할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삶의 터전이라서 그런 거예요. 기업에게 세금을 낮추자는 말이 세금을 적게 거두자는 말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적게 거두어지는 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에게 세금을 낮춰주면 세금이 적게 거치는데 국가 재정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기업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산이 증가하겠죠. 세금이 증가하나요? 안 증가하나요? 한번 볼까요? 1990년도에 한국에서는 국내 총생산은 얼마인가요? 197조죠. 한 200조 가까이 되죠. 2017년도에는 얼마인가요? 그래요. 1700조죠. 많이 증가했죠. 국수는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26조 8천억에서 265조로 증가했죠. 국세만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방세도 있겠죠. 이거 증가한 게 세율이 증가해서 그런가요? 물론 세율도 좀 증가했어요. 대충 나눠보면 13%에서 15%예요. 26조에서 265조가 된 게 단순히 세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율을 올릴 필요도 없는 거죠. 1993년처럼 13%라 해도 234조예요. 그래요. 기업하기 좋게 해서 총생산이 증가하면 세금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세율을 올릴 필요도 없는데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국이. 안 올려도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세율까지 올린 게 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요. 기업하기 좋게 만들면 어떤가요? 기업이 하기 좋게 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총생산이 증가하면 세금이 증가한다. 그렇게 세금을 증가시켜야 한다. 기업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만약에 총생산이 정지되어 있거나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세율을 올려도 세금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쨌든 세금이 증가해야지 정부도 유지가 되고 또 새로 뭐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